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한 의성과 안동 등 영남 내륙에 밤사이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3만 8천 헥타르를 넘어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일반 사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러도 다음 주 후반에야 선고일이 잡힐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영남 지역을 휩쓸고 있는 동시다발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밤새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60명까지, 피해 규모는 서울시 면적의 63%까지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산불 진화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젯밤 경북 영양군 모습입니다. 산불 특수진화대가 야간에도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능선을 따라 계속 불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밤사이에도 수천 명이 투입돼 산불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의성과 안동 등 영남 내륙엔 시간당 1에서 5mm의 제법 굵은 비도 내렸습니다. 예보에 없던 강한 구름대가 유입돼 한때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국 주부를 잡기엔 부족했습니다. 다만 소방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어제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경북 의성, 안동이 62%, 영양 60%, 영덕은 55%, 청송 80%입니다. 지리산과 인접한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은 81%였습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해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 산불 피해 규모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인명피해는 어제 저녁 8시 기준 60명입니다. 사망자가 28명, 중상 8명, 경상 24명입니다. 사망자는 경북 청송에서 1명 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80대 여성이었는데 화재로 전소해 무너진 주택에서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새로 확인된 추가 인명피해는 일단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나 사찰, 문화재 등 시설물 피해는 2,639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어제 저녁 7시 기준 3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8,500여 명이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경북 안동, 영양, 청송 등 일부 지역에선 주민 대피령이 추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무려 38,665헥타르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63%에 달하는 규모로 이미 역대 최대 피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경북 북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 어제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양이 적어 산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겠지만 진화 작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산불 현장지휘본부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엿새째 이어진 진화 작업. 지친 기색이 가득했던 대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비는 10분 만에 그쳤고 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 속 끝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 희망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친 분들도 많이 봤고 옷에 막 먼지랑 이런 거 묻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비가 오니까 산불이 어느 정도 진압되겠구나. 좀 소방대원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힘드시지 않을까. 산림당국은 이번 비로 산불을 끌 수는 없지만 확산 가능성은 크게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헬기나 지상 진화 인력이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산불이 이제 확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비산화되거나 그런
위험은 굉장히 적어졌고요. 또 진화대원들, 지상진화대원들이 뭐 연무에 갇힌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이번 산불로 산림 3만 5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거로 추정됩니다. 인명과 산림 피해 모두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쉬운 비였지만 진화율을 63%까지 끌어올린 산림당국은 야간에 지상인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군입니다. 북동쪽으로 확산하던 경북 산불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 방향에 놓인 지역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위험적은 집집마다 찾아가 대피를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의성 산불은 남서풍과 서풍을 따라 북동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과 영양, 청송을 넘어 삽시간에 영덕 해안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빗줄기가 지난 뒤 바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불길이 남쪽을 향하게 된 겁니다. 이 비가 그치면 다소 바람은 북서풍의 계열의 바람이 다소 불어서 5에서 10m로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 청송 바로 아래에 있는 포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기가 넘어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커졌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곤 지붕에 물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3시쯤 돼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 뿌옇게 이래 연기가 발생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혹시 물이라도 뿌리면 이 주변에 조금 나을까 싶어서 이래가 물. 포항시는 대피 전담반을 꾸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위험을 미리 알립니다. 저희가 그 대피 명령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 와서 안내할 거거든요. 그때 바로 나오시면 돼요. 또 거동이 힘든 고령의 주민은 일찌감치 대피시킵니다. 이송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의 와상 환자들을 우선 대피를 시내로 시켰습니다. 그 이외의 전 주민도 함께 급히 이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60km 거리를 단숨에 날아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 매캐한 연기는 이미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산불 확산의 속도와 위력을 확인한 주변 지자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북 무주에서는 주택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밤에 불이 시작됐는데 헬기 투입도 늦어진 데다 예보됐던 비도 내리지 않아서 큰 불로 번졌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밤 9시 20분쯤. 옥녀봉을 집어 삼킬 듯이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번집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불길은 섬뜩하기마저 합니다. 야산이라고는 하지만 산악지형이 많은 무주군이라서 긴장감은 최고조였습니다. 무섭죠. 다 그냥 동네를 삼킬 정도로 겁나게 무서웠어요. 그럼 잠을 못 주무셨겠네. 한숨도 못 잤죠. 아침이 되자 산불 지역은 30헥타르, 축구장 40여 개 규모로 커졌습니다. 분안면에서 인근 적상면까지 번진 상황.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인근의 큰 산인 조항산 쪽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무주군청도 전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등진 펌프 이제 메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이 이제 가팔랐고 엄청 가팔랐고 그리고 나무 위에랑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압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애초 헬기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행히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 너댓 대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역 임차 헬기가 2대가 투입이 된 상태고 산림청 헬기는 현재 2대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청에 산불 진화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해 산 데가 있고 정비 끝난 후에 이동한 항공기까지 포함해서 다행히 산골 계곡에 물이 많아서 헬기에 물을 채우기가 수월해 진화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주 산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집인데요. 불은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이 돼서 산비탈을 넘고 야산을 넘어서 전체 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농가에 있던 저온 창고 또는 그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밥을 일찍 먹고 일찍 자잖아요. 노인네들이라. 그렇죠. 네. 개가 막 짖어서 나오니까 저거 옆에 냉장고 그 조그마한 거. 네.
거기 냉장고 밑에서 불이 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불길이 민가 쪽으로 번지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초반에는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200명 넘는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산불에 순식간에 돌아갈 곳이 사라진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대피소와 마을 회관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경북 영덕군의 피해 주민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물품을 챙겨듭니다. 수백 인분 밥을 나눠 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경북 영덕군에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모인 대피소입니다. 건물 앞에서부터 생수와 음식, 담요 등 구호 물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산불 소식에 이장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떠났던 주민은 돌아갈 집이 사라졌습니다. 올라가 보여. 다 타쁘고. 그래도 아직도 불이 붙었더라고. 지금 집이 엉망.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타쁘고 없어요. 대피소로 피한 뒤에도 주민들은 혹시라도 불이 번질까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앉으시니까 차가 바람이 불어서 차가 끄떡끄떡하고 불이 막 차 밑으로 나고 우리 막 나있겠네. 옆에 산이 대나무 탄 소리 막 탁탁 하고 갔겠네. 이렇다 보니 이틀 새 주민 100여 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기둥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무서워서 이 천정이 내려 앉을까 봐서 여기 안에서 못 자고 밖에서 차에서 자시는 분들도. 대피소에서 차로 5분 거리 마을입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뀐 가운데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의 피해도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상을 보내던 집인데 유리가 깨지고 출입문까지 녹아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암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2시간 내지 1시간 정도는 있을 겁니다. 처치할 시간이 아무 소방차도 없고 헬기도 뜨지도 않고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마을의 주택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타면서 대피소는 물론 마을 회관으로 흩어진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 저기 해가 먹고 최대한으로 막 이런 복구를 빨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우리가 빨리 그 조치를 해가 집을 그 마련해가 그 자리에 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속옷이나 양말 등 생필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북 북부와 동부권으로 확산한 이번 대형 산불로 숨진 희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습니다. 산불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산불은 재난 취약계층인 노년층부터 덮쳤습니다. 경북 지역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덕에서 숨진 100세 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집이 불에 타 매몰돼 숨졌습니다. 현장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를 못한 곳이 있는지 또 지역 주민들의 공무원하고 소방, 경찰들이 협력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모셔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은 뒤 대피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시골들이 집에서 키울 때 있으면 안 느껴. 그래서 우리도 여기 엄마 아버지 계시다가 길도 보고 나오셨다 하셨거든요. 이 길을 못 나오셨을 거예요. 연기에 들어와서 나오려 하냐 보니까. 강풍이 예보됐고 주민 대부분이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사전에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건 물론 풍향이 바뀌어 대피 장소를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을의 이장님들, 분회장님 또 청년회장 통해서 좀 안전하게 확인을 해서 좀 안전한 공동 장소로 좀 대피를 하고 또 필요하면 교통 수단도 마을이나 또 면에서 확보를 해서 제공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고립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마련과 작동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산불 재난에 여야 정치권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네, 여당은 산불 대응 특위 가동에 들어갔고 야당은 산불 추경을 띄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산불 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 그분들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철저히 챙겨 나오고.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은 물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도 여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예산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재난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편성에 쓰면 됩니다. 국민의힘도 그 절박한 현장을 보면 그 안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그런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대규모 산불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소방장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산불 추경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다만 여당이 요구한 여야정 협의를 위해선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산불 대응 협력마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단 하루 만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상고 이유로는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반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반적인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배척했던 이 대표 측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불복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 기록 등을 전달받은 대법원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이 20일 이내로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았다가 이재민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고 나오다가 한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대표에게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렀고 곧바로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됐습니다. 김태선 수행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남성이 화마에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며 감정이 격양됐을 거라 이해한다며 경찰에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기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로 사법 슈퍼위크의 두 고개를 넘었지만 최대 관심사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여권 내에선 우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합니다.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만큼 아예 무죄로 뒤집힐 줄은 몰랐단 건데, 다만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를 두곤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별개 사안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게 당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이번 이 대표 판결이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반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녹록지 않은 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기우는 재판관들이 늘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여권의 기대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결론이 자명하다는 취지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극우가 작동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좀 들어서 헌법재판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데 촉각에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에서 기각론이 커지는데 헌재의 압박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저물어가지만 전국 최대 변수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어 아전인수식 전망과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대치 전국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기일.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만큼 그동안 심리해온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오늘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잡는다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2일을 피해 3일이나 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가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일을 이어간다면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늦어지면서 서울 곳곳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도심을 행진하고 반대 측은 철야 집회를 여는 등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팻말에 든 사람들이 높은 깃발을 들고 대학교 캠퍼스를 행진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이 대통령 파면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며 헌재를 향해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차 결론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는커녕 선고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선고기일 통지를 늦추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미래의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앞 대로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파업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자며 연차나 휴가를 쓴 시민들이 모여 광화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서울 곳곳에선 탄핵 촉구 집회는 물론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헌재 앞에 차려진 천막에서는 2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비판하는 등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공정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법에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지하철 안국역 앞에 마련된 철야 집회 무대에서는 계엄은 합법이고 탄핵은 무효라며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국역 다른 출구 앞에도 시민들이 모여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 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0.11%에 그쳐 전주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보호구역 등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일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가 오는 12월에 출시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2,682조 원에 육박하고 이 중 절반은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효자이자 대미 수출 1위 품목인데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마저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170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100만 대는 국내에서, 14만 대는 멕시코에서 수출했습니다. 미국 판매량의 65%가 관세 대상인 셈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가 매겨질 경우 현대차 그룹 영업이익은 연간 최대 10조 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미국 투자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로 끌어올리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한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고. 더 걱정은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 생산 기지를 맡고 있는 한국 GM입니다. 연간 생산량의 85%가 미국 수출 물량으로 철수라는 생존 위기까지 우려됩니다. 여기에 중소 중견 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체가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업계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비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 등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체계 구축,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또 미국 측과도 계속 협의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은 주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과 불과 4.5km 떨어진 곳까지 산불이 가까워졌는데요. 산림당국은 방화선을 구축한 채 천왕봉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의 산불 영향 구역은 30에서 40헥타르 정도 추정됩니다. 문제는 천왕봉과 능선을 따라 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과 천왕봉 사이 200m가량의 방화선을 구축하고 폄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번지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하는 겁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남도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안전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일 내릴 듯 말 듯 하던 빗줄기는 저녁 무렵 시작됐지만 약 10분 만에 그쳤습니다. 구름과 연무 탓에 종일 헬기 진화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작 5대가 4시간 가까이 산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동 산불은 지산과 가까워 인력이 불을 껐지만 산청은 1000m 이상 고지에서 불이 활성화해 진화하기 힘들었습니다. 통합지휘본부에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산지대나 마을 주변에는 가능한데 높은 1000m급 고지에 지금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불을 피해 집에서 나온 산청과 하동 주민 1,600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이 지역엔 특별한 비 예보가 없습니다. 때문에 산불이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번졌는데요. 산불 피해로는 역대 최대 면적을 집어삼켰습니다. 확산 속도가 얼마나 됐는지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시속 8.2km, 사람이 뛰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난 건 지난 22일, 이후 24일까지 불은 거세도 의성군 밖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일 불길은 갑자기 동해안을 향해 양갈래로 내달립니다. 위로는 안동과 영양을 거쳤고 아래로는 청송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동해안을 바라보는 영덕까지 순간 초속 27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에 불티가 올라타 날아가면서 이들 지역을 화마가 집어삼켰습니다. 위성으로 열탐지를 해 분석한 사진입니다. 빨간색 점은 25일에 불이 포착된 화점으로 새벽 3시부터 불과 12시간 만에 51km를 이동한 것으로 나옵니다. 속도는 시속 8.2km.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뛰는 것보다 빠르게 불길이 번진 겁니다. 4일차부터 산불 확산이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영덕군까지 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비화가 발생이 됐고요. 강풍을 타고. 불길을 동쪽으로 몰던 강력한 서풍은 북서풍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풍향은 바뀌어도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만만치 않은 강풍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풍과 마찬가지로 북서풍도 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지게 되어 있고 지형 효과로 강한 바람이 산의 동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골짜기와 같이 좁아지는 지형에서는 순간적인 돌풍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진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번엔 YTN에 들어온 산불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새벽 경북 안동과 의성 등 영남 내륙에 다시 비가 내리면서 YTN에 산불 진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 가로등 한쪽으로는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또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유리에도 빗방울이 맺힌 모습입니다.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 지역의 모습인데요. 제보 영상을 보내준 주민들은 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내렸다며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의 검게 탄 건물들이 심하게 찌그러져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영덕군 지풍면에서 촬영한 화재 현장의 모습인데요. 피해 건물이 몇 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산과 밭은 물론 집과 농기계까지 전부 타버렸다며 황망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이 마을 대부분이 건물 외벽이 까맣게 타고 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잿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제 오전 화마가 휩쓴 뒤 경북 영덕군 대탄리에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보자는 건물 18채가 완전히 불에 탔고 또 구호물품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이 대피소도 마땅히 없어서 이재민들이 펜션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제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경북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들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헬기가 부족한 데다 용량이 작고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는 이틀 사이 3번째 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신주 선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이을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합니다. 1월에는 가계대출 금리가 2달 연속 하락했는데 내림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정기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어제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이사수 19인 상한제 등의 최 회장 측 요구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봄을 맞아 백화점 3사가 일제히 올해 첫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어제부터 할인 행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마트도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갱단으로 규정해 강제 추방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또 남미 갱단 두목을 잡았다며 역시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된 범죄자들이 있는 엘살바도르 수용소 철창 앞에서 불법 입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쇠창살 안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수용자들. 머리는 모두 빡빡 밀었고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도 많습니다. 중남미 최대 규모의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수감시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노움 장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갇혀있는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서서 불법 입국하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First of all, do not come to our country illegally. You will be removed and you will be prosecuted. But know that this facility is one of the tools in our toolkit. 또 엘살바도르와 계속 협력해 강제 추방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today indicated that he would be open to working with us in the future on still continuing to receive TDA members and MS-13 members. And so we are grateful for that. 이런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체류자인 남미 갱단 두목이 체포됐습니다. He is an illegal alien from El Salvador, and he will not be living in our country much longer. He's in custody this morning.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일이라며 담당자들을 슈퍼스타라고 치켜세웠고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국민의 큰 승리라면서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추방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민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인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판사가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도 맞게 되자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조작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집트 홍해에서 관광객들을 태운 잠수함이 침몰해 러시아인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이집트 후르가다 해안에서 45명이 탑승한 관광 잠수함 신드바드가 침몰하면서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29명이 구조됐는데 AP통신은 부상자가 9명이라고 전했고 현지 매체는 19명이 현재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현지 시각 27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5명 가운데엔 용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은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있는 담 광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법원의 명령에도 다수의 외국인을 베네수엘라 갱단원으로 규정한 뒤 추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에서 남미 갱단의 두목이 체포됐습니다. 펜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미 정부가 테러리스트 조직의 핵심 리더인 엘살바도르 출신의 불법 체류자를 버지니아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리고 남미 갱단의 핵심 리더를 잡았다며 대단한 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YTN 함영건 장하영 기자가 보도한 1022마리 사냥,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상 시상식에서 함영건 장하영 기자에게 전문보도 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두 기자는 환경단체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멸종 위기종 사냥 1022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실과 원인을 심층 분석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지도와 독자 몰입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밤사이 영남 지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울주군에는 10mm가 넘는 충분한 양이 내려서 엿새 만에 주불이 진압됐습니다. 산불이 심각한 경북 지역은 2mm 미만으로 양은 적었지만 확산세를 꺾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추가 비 소식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제주도해, 오후까지는 동해안 지역에만 비가 조금 예보됐습니다. 맑은 하늘이 야속하기만 한데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서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영남 지역의 대기가 다시 바싹 메마르겠습니다. 산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거나 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바람 탓에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4.2도, 대구가 9.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서울 12도, 대구 15도, 광주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